주말에도 대선 유세 총력전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골목골목 총괄선대위원장이 충북을 찾았고 국민의힘은 제천단양 엄태영 의원이 지역구 표심 단속에 나섰습니다. 수직 이착륙기를 이용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도심 항공교통이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충북 항공과학고를 설립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과학기술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 현장에서 바라는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지난 주말 충북에서도 제21대 대선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이 증평과 진천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엄태영 의원을 비롯해 각 지역구마다 앞서 청주를 찾았던 김문수 후보 지지에 나섰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골목골목 총괄선대위원장이 충북을 찾았습니다. 가족 단위 나들이 객이 많은 증평 보강천에서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을 놓고 김문수 선택은 다시 윤석열 어게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와 윤석열은 아무리 결별할 척해도 역시 한통속 아니겠습니까? 단양 출신의 한정혜 의원도 충북 지원을 함께했습니다. 민생을 회복시킬 시민 경제를 지켜줄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며 충북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북의 딸, 충북의 며느리가 여기 충북 도민, 증평 국민 여러분께 빕니다. 3표가 모자랍니다. 3명만, 3명씩만 설득해 주십시오. 이에 앞서 지난주 청주를 찾았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위한 득표전도 이어졌습니다. 충북 선대위는 보수 텃밭인 단양 구경시장과 제천을 찾아 지역구 엄태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탈당 선언 이후 전과 달리 선긋기를 확실히 했습니다. 쓸데없는 계엄을 하고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저도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고 다시 한번 성찰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자질을 내세우면서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그 후보가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지역 대선 공약으로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과 청주 등지로 연결된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조만간 충북 공약과 함께 첫 방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각 후보들을 대신한 지원전이 이어진 가운데 중반부로 향할수록 각 당 선거전은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수직 이착륙기를 이용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도심 항공교통 UAM이 최근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등학생들도 설계와 제작에 나설 정도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청주공항과 연계해 항공 관련 일자리가 많은 충북에 항공과학고를 설립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이 3m, 무게 115kg, 1인용 도심항공교통 UAM입니다. 4개의 플로펠러가 움직이며 1m 높이로 떠오릅니다. 수직 이착륙인 호버링을 여러 차례 해내며 시험 비행에 성공합니다. 청주공고 학생들은 관련 업체의 도움을 받아 4개월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상상한 것과 이제 현실화됐을 때 모습이 좀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만들고 다시 고치고. 기획부터 설계, 제작, 시험 비행까지 전 과정을 학생들이 주도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학생들은 다음 단계로 자율비행 시스템 개발과 물품 운송 테스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작 단계인 도심항공교통 UAM. 업계에서는 기술 개발 못지않게 정비, 제작, 운영 등 실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공도 배워야 되고 드론도 배워야 되는 그런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작을 해봄으로써 그런 기술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라는. 충북교육청은 청주공항과 연계한 항공과학고를 설립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지역대학에 설치된 항공 관련 학과에 더해 직업계고에서부터 교육을 강화하면
양질의 실무 인재를 지역에서 공급하면서 청년들도 지역에 머물며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배우고 우리 지역에서 살고 이 항공산업의 기초인력이 다져진다. 그런 점이 좋다고 보입니다. 이미 김해공항 인근에는 지난해 부산항공과학고가 개교해 올해 항공기술교육원 인가까지 획득했습니다. 청주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이 대선 공약 요구 우선순위에 올라 있는 가운데 충북형 항공인력 양성의 중요성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최근 대전을 찾는 대선 후보들은 유행처럼 과학기술 현장을 찾아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마다 과학 생태계를 바로잡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과학기술 현장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박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이후 과학수도 대전을 찾은 대선 후보들은 연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후보들이 내놓은 과학기술 정책에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모두 인공지능 AI에 공약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AI 분야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마치 유행을 타듯 특정 분야에 지원이 몰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AI 분야가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살짝 이제 지나간 감염병 분야의 연구가 다시 중요해지지 않은 것은 또 아니거든요. 좀 더 집중은 하되 다른 분야들도 소외되거나 도태되지 않도록. 이들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무너진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우선 과제로 꼽습니다. 장기적 관점과 목표가 필수인 과학기술 분야가 정권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전문적인 상위 행정기구가 신설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윤 정권의 R&D 예산 일방적 삭감으로 인한 과제 수행 중단과 인재 양성 시스템의 붕괴 등을 겪은 만큼 안정적 예산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브레인 역할을 하고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손과 발만 제공하는 느낌이 있어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이탈 방지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이나 학계에 비해 낮은 처우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현장에서는 또 경쟁적으로 연구과제를 수주해야 하는 연구과제 중심제도 PBS가 오히려 과학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궁극적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네, 어제는 5.18이었습니다. 광주의 5월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일부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까지 담자는 요구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주장하는 측의 이야기를 김초롱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들은 목숨 걸고 저항했고 그 근간에는 5월 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때 개헌 터졌을 때 진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근데 5.18 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겨낼 수가 승리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5.18 정신으로 지금까지 45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이 역사가 헛됨이 없었다라고 저는 긍지와 자긍심을 갖습니다. 지난 겨울 광장 민주주의를 거치면서 광주의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헌법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 이념이 담긴 헌법 전문에 5.18을 넣는 건 무엇보다 광주의 5월 정신이 법률 해석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헌법의 기본적인 핵심 가치들, 기본적인 원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지는 앞으로 민주주의나 입헌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 국가폭력에 목숨 걸고 맞서 싸웠던 시민들의 저항 정신과 함께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를 계승할 것인지 미래 세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극우 세력의 왜곡에 맞서고 제2, 제3의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들의 행동이 위법을 넘어서
위헌적인 행동이 되잖아요. 위헌적인 언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규범력의 측면에서나 또 제어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3.1운동과 4.19 혁명에 이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논의는 1987년부터 이어졌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내란 사태 이후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라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는 개헌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정당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의 뜻을 같이 한다면 이제는 정치권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충북의 아파트 가격도 2주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12일 기준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일주일 전보다 0.08% 오른 100.3으로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과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지역별로는 세종과 인접한 청주시 흥덕구가 0.22%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청원구와 서원구가 0.0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 순천 봉화산 인근에는 꽃사슴 무리들이 자주 발견됩니다. 정부가 이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꽃사슴이 농작물 피해와 나무 고사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꽃사슴 3마리가 유유히 인도주의를 거닙니다. 아파트 단지에까지 출연해 SNS를 뜨겁게 달군 순천 꽃사슴입니다. 꽃사슴이 자주 목격되는 순천 동천 일대입니다. 이곳 봉화산을 주변으로 꽃사슴 개체수가 70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주민들은 목격담을 쏟아냅니다. 3마리가 나와서 뿔 이렇게 더 많이 난 놈, 적게 난 놈,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풀 뜯어 먹고 물도 건네도 다니고. 섬의 모양이 어린 사슴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고흥 소록도. 이곳에도 꽃사슴이 있습니다. 한 독지가가 사슴을 기증한 것을 계기로 1992년부터 40여 마리를 방사했는데 지금은 230여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외래종인 꽃사슴은 천적이 없는 데다 번식력이 강해 개체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꽃사슴이 텃밭과 조상묘를 파헤치고 나무를 고사시키는 등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결국 환경부는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자체장 허가를 받고 총기 사냥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두고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우리는 운동 댕기면서 본 게 좋기는 좋더만 해도 다 사람들이 보려고 또 오고. 지자체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관련 예산 확보를 계획 중에 있고 고흥군도 개체수 조절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포획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처리 방법 등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옥천군의 대표 문학축제인 지용제가 지난 15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 가운데 정지용 시인을 기리는 각종 전시와 공연, 백일장과 시 낭송대회 등이 펼쳐졌습니다. 옥천 지용제 본행사인 정지용 문학상 시상식과 시 노래 콘서트가 옥천 상계체육공원 주 무대에서 펼쳐진 가운데 허연 시인의 작약과 공터가 정지용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용제는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로 불리는 정지용 시인을 추모하고 문학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매년 시인의 고향인 옥천에서 펼쳐집니다.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랫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 한상원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60대는 지난해 10월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을 찾아가 난동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 앙심을 품고 콩기름 한 통과 라이터를 챙겨 아랫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청북도 청사 외벽을 활용한 대형 미디어 아트 전시 행사가 다음 달 4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됩니다. 충청북도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충북도청 본관 외벽에 그 밤 빛이 춤추다라는 주제로 전국 공모에서 선정한 15편을 상영합니다. 전시 기간 어린이 영화 상영과 충북 도립교향악단, 충주 시립우르쿠악단의 공연 등 부대 행사도 동시에 마련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